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생긴 도형인데 원순열 이야기를 하려고 요 문제는 골랐어요. 원순열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일단 줄을 세울 텐데 일반적인 순열은 일렬로 줄 세우는 거라면 원순열은 원형으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줄 세우는 거랑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원순열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줄을 세울 텐데 돌려서 겹치는 건 다 같은 거라고 취급할 거야 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복된 횟수로 나누는 게 원순열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진짜로 n명이 앉는다고 치면 일단 줄 세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일단 안 치는 거야. 그게 n팩인데 돌려서 겹치는 게 n번 있기 때문에 n으로 나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게 원순열을 세는 기본인데, 그래서 앞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었어. 정사각형에 각 모서리에 4명이 앉는다고 치면 그냥 4명이 앉는 거야. 그래서 4팩인데 돌려서 겹치는 게 4가지 있으니까 4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겹치는 게 4번 있으니까 이렇게 센다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이 정사각형이지만 사람들이 앉기를 이렇게 앉는 식탁이었다고 치면 이때도 4명이 자리에 앉을 거긴 하지만 돌려서 겹치는 게 이제는 4번이 아니라 2번이기 때문에 2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식탁에 이렇게 2명이 앉고 여기 1명, 여기 1명 이렇게 앉는 경우라고 치면 이때도 4명이 앉을 거니까 일단 4팩인데 돌려서 겹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야. 모두가 다 유일한 한 번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자면 1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돌려서 겹치는 게 몇 번이냐?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유지되는 경우가 몇 번 있는지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는 건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도 풀거든요. 일단 원수열이니까 그냥 n-1팩이고 그런데 기준이 되는 자리가 몇 개냐? 그걸 이용해서 찾기도 해요. 근데 난 반댈세. 별로야, 그 방법은. 약간 거꾸로 가는 느낌이거든. 얘는 이런 건데 모든 자리가 다 같으니까 그냥 1 곱하기 3팩이래요. 뭐 그렇다 칠 텐데 얘는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둘이 다른 자리야. 얘랑 얘는 같은 자리고 얘랑 얘는 같은 자리거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자리가 2자리고 원수열이니까 무조건 n-1팩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계산한 결과는 이 둘이 똑같긴 하겠지만 이건 굳이 4팩을 4로 나눈 다음에 2를 다시 곱하고 있는 거예요. 4팩이야. 돌릴 거야. 그래서 4로 나누는데 4로 나누면 안 되네 사실은. 그래서 2를 다시 곱하고 있는 거라고. 약간 갔다가 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냥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말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요. 한 가지 또 꽤 쏠쏠한 방법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람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거야. 가족이 4명 있는데 4명이 자리에 앉는다고 보면 한 명을 먼저 앉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게 돼요. 이건 지금 4명을 동시에 앉히고 있으니까 앉았다 치고 돌리는 게 겹친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명을 먼저 앉힌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다 빈자리에 아빠 혼자 가서 먼저 앉을 거야.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앉는 경우의 수가 하나인 거고, 그럼 아빠가 와서 어딘가에 앉았어.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았다고 치면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앉았으니까 식탁을 돌릴 수 없거든. 그죠?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자리 3개에 엄마랑 아들, 딸이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빠가 먼저 와서 앉으려고 치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개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 앉든가 혹은 요 자리에 앉든가 해서 아빠가 앉는 경우가 2가지고 와서 앉아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원순열이 아닌 게 되니까 그냥 빈자리 3군데에 와서 앉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얘도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리고 3팩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을 셀 때 딱 봐서 그냥 돌려서 겹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세는 것이 어렵지 않으면 그냥 위에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이게 정 헷갈리면 누군가 하나를 먼저 딱 꽂아놓고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15번은 이런 2D가 아니라 이게 입체라는 것이 문제죠.
그냥 평면이 아니고요. 얘는 입체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또 골치 아플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그냥 막 예쁘게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도형이 아니라 막 못생겨 먹은 팔면체냐 이거? 팔면체라고 치면 그럼 그냥 팔팩 이러고 끝날 거야. 각 면의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으면 칠하는 방법이 쓰는 팔팩. 근데 얘는 양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죠? 설명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제일 위에 정삼각형이고요. 밑에 면도 정삼각형이고요. 옆면에 있는 애들 이렇게 약간 경사져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다 등변 사다리 꼴이에요. 합동인. 그죠? 이 6개의 면이 다 합동이라고. 그럼 이제 칠해놓고 나서 돌리면 몇 번 겹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정 헷갈리면 일단 이렇게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특별히 이상한 취향 아니면 위에 면 밑에 면 먼저 칠하겠죠? 이 아래 위로. 색깔 8개 다 쓸 건데 그 8개 색깔 중에 위에 하나 밑에 하나를 칠할 거예요. 경우는 몇 가지니? 위에 면 밑에 면 하나씩 칠할 거예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뭐 틀릴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야? 에이 설마 뭐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닐 거고. 1학년이야? 몇 가지? 8? 뭐 2? 8? C2. 8, C2.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상태이고 생각해봐. 8가지 색깔 중에 2가지 색을 고르기만 하면 그냥 아래 위에 칠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도 똑같잖아. 이렇게 칠하나 이렇게 칠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까만색 하얀색을 골랐다고 치면 까만색 하얀색을 칠하나 까만색 하얀색을 칠하나 똑같잖아요. 뒤집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에면 아랫면을 먼저 칠한다고 보면 그건 8개 중에 2가지 색깔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씩 그냥 칠할 거라고. 그죠? 그럼 이제 위아래는 칠했으니까 이 뒤집어도 어차피 겹칠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럼 남은 6가지 색깔을 6개의 면에다 칠할 건데 어디 먼저 칠할까요? 아니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고. 면이 6개예요? 돌리면 똑같죠? 이게 없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칠했으니까. 돌려보면 6개의 면에다 색을 칠할 건데 이렇게만 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몇 번 겹치겠어요? 3번 겹치겠지. 그죠? 6개의 면에 색을 칠할 건데 요렇게 돌리면 한 바퀴 돌릴 때 3번 겹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끝! 됐죠? 아니야? 별로인가? 다 표정 별론데? 너무 빨리 끝나서 좀 그런가? 사실은 이런 거야. 면 8개 색을 칠할 거면 그냥 팔팩이에요. 팔팩이야. 근데 요렇게 돌려서 겹치는 게 3번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겹치는 게 2번씩 있어요. 위아래를. 이제 위아래를 딱 뒤집으면 2번 생길 거고 이렇게 돌리면 3번 있을 거잖아. 그래서 8 팩토리얼을 2랑 3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끝났지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디다 먼저 칠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어. 뭐 위아래 먼저 칠하고 위쪽에 있는 삼각형 먼저 칠하고 뭐 밑에 먼저 나중에 이렇게 하거나 뭐 어디를 먼저 칠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의 아이디어는 일단 다 칠해놓고 겹치는 거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칠해놓고 같은 거라는 건 아래 위를 뒤집는 거 그리고 옆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총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시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올랐고요. 16번은 2D이긴 한데 약간 귀찮은 문제지. 뭐가 귀찮냐면
몇 명이 와서 색을 칠할지, 몇 가지의 색을 칠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귀찮은 문제죠. 보시면 색깔 4개인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칠할 거고 인접해 있는 녀석만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접해 있는 건 가운데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날개끼리는 하나도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만 다른 색을 칠하면 돼. 나머지 이 4개는 서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랑만 겹치지 않으면 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색깔을 많이 쓰면 4가지를 다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적게 쓰면 2가지만 써도 색을 칠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분류를 하셔야 되고 분류를 해놓고 나서 또 그 몇 가지 색을 쓰느냐 가지고 보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2가지 색만 쓰는 경우라고 치면 얘는 좀 심플하죠. 4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가운데 칠하시면 되고 남은 3가지 색 중에 또 하나 골라서 날개 다 칠하면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4P3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였다고. 4P2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3가지 색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운데 4가지 색 중에 하나 골라서 가운데 딱 칠하면 되고요. 남은 3가지 색깔 중에 이제 2가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칠할 건데 그래서 일단 색을 골라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칠 텐데 문제는 골라놓은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요 날개에다 색을 칠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느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면 두 가지 색을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보면 빨간색을 3개 칠하고 파란색을 하나 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3가지 색, 2가지 색, 세 칸 한 칸 이렇게 칠하는 경우도 있고요. 2칸 2칸 칠하는 것도 있죠. 2칸도 이렇게 2칸, 이렇게 2칸을 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2칸을 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2칸 2칸을 칠하는 경우도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 3가지 색깔 중에 2가지를 골랐다고 빨간색, 파란색을.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2개로 색을 칠하는 경우를 따져보면 3칸 한 칸을 칠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있냐면 2가지 있어요. 이거 2개 중에 누구를 3칸 칠할 건데 이걸 선택해야지. 그죠? 2가지 있고요. 2칸 2칸 칠하는 경우면 아까처럼 인접해서 2개를 칠하는 경우도 있고 얘처럼 띄엄띄엄 2개씩 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접해서 2개를 칠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뭐 어떻게 칠하든 인접하게 2개 칠해서 돌리면 다 겹칠 거 아니야. 그죠? 띄엄띄엄 칠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2개 칠해놓고서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한 가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시면 그게 3가지 색으로 칠하는 경우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가지를 칠하는 경우라고 치면 4가지 색깔 중에 하나 골라서 가운데 칠할 거고요. 남은 3개의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다 칠할 건데 공간은 4개고요. 색은 3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2번 칠해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 3가지 색깔 중에 2번 칠할 녀석을 누구인지 일단 골라놓고 나서 그 녀석을 어떻게 칠할 거냐? 인접해서 칠할 건지 건너가서 칠할 건지 달라지겠죠. 그죠? 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인접하게 칠한다고 치면 이렇게 2개를 칠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색깔이 2개죠. 이 2개 칠하는 경우는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요. 이 둘은 돌려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죠? 2가지 있어요. 인접하게 칠하는 경우가 띄엄띄엄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 이렇게 칠하는 경우라고 치면 그때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는데 그 둘은 같은 경우죠. 돌리면 겹칠 거니까 하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색을 칠할 건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 일반적으로 원순위를 세는 것처럼 사람이 앉는다거나 서로 다 다른 무언가를 배열하는 경우면 그냥 팩토리얼 그리고 끝날 일인데 얘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귀찮은 문제입니다. 분류를 막 해가지고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순열 단원에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내용이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분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을 것 같아요. 21번 하자고 그랬어 내가? 그러네요. 이거 골랐지?
얘도 결국 분류하는 문제죠. 경우의 수를 세긴 셀 텐데 어떻게 나누어서 셀 거냐에 따라서 그냥 정말로 미친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에이 어쨌든 다 미친 노가다지. 좀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 맞는데, 0, 1, 2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개의 수를 선택해서 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한대요. 그럼 뭐 맨 앞에는 0만 안 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렇다 치고 나 조건을 보니까 1킬이 이웃하지 말래요. 1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뭐 밑에 혹시나 이해 못할까봐 또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조건을 만족하지만 이런 애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1이 이웃해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수 몇 개냐? 인데 제한이 걸려있는 건 역시나 1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좀 현명하겠죠? 1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건 뭐 다들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이 몇 개 쓰였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1은 안 쓰려면 안 쓸 수도 있고요. 많이 쓰면 3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이 몇 개 있느냐를 가지고 생각할 거고, 1이 이웃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1을 빼고 나머지 애들을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을 배열을 할 건데, 문제는 또 그렇게 하려고 보니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는 또 약간 따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혹시 다르게 푼 사람, 난 그냥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있다. 또 부끄러워? 그럼 내 마음대로 풀면? 난 이렇게 풀었다고요? 1이 하나도 안 쓰인 거, 1이 빵개. 1을 하나도 써먹지 않는다는 건 2랑 0으로만 쓴다는 이야기니까 5자리 수 되려면 맨 앞은 무조건 2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엔 빵이 이렇게 생겼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의 4승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1을 한 개만 쓰는 경우라면 이때는 1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웃하고 싶어도 이웃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자유롭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이 들어가고 싶은 자리에 아무 데나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남는 자리에 이제 2랑 0을 막 배열하면 되는데, 문제는 말한 것처럼 자리가 5개 있는데 1이 하필 여기 딱 서 있으면 맨 앞자리에 0하고 2는 아무 데나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1이 여기 말고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이 자리에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이 여기 있느냐 다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1이 맨 앞에 오는 경우라면 그때는 똑같이 2의 4승 가지 될 텐데, 1이 여기 어딘가에 1이 오는 경우라고 치면 이 앞은 무조건 2여야 되고요. 1이 요 4자리 중에 하나 골라야죠. 그리고 남은 3자리에 0이나 2가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1이 한 번 쓰인 경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귀찮지만. 야,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 해야겠다. 1이 2번 쓰인 경우라면 역시나 맨 앞자리가 1인 경우와 맨 앞자리가 1이 아닌 경우, 1이 아니라고 해봤자 어차피 2밖에 안 되겠죠. 이거인 경우와 이거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아니야? 이런 경우라고 치면 남는 자리가 3개거든요. 4개거든요. 이 중에 하나에 1이 들어갈 거니까 일단 3개를 먼저 배열하는 거지. 0과 1을 자유롭게 배열하면 맨 앞에 1이 오고 그 다음에 숫자 3개가 왔어요. 1에다가 숫자 3개가 0, 2 중에 아무거나 0이 0이 0, 2 중에 왔어요. 그 다음 나머지 1을 하나 배열할 거거든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들어가던가 여기 들어가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0, 1을 먼저 배열해 놓고 나서 1을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두 군데 1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리가 두 개 남았다는 거잖아. 0이나 2 중에 아무거나 0이, 0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1은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여기, 여기. 이 세 개 중에 두 군데 1이 들어가야 돼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게 다니? 됐죠? 이제 1이 세 개 쓰인 경우는 얘는 뭐 빼박이지. 여기 1, 여기 1, 여기 1입니다. 이웃하지 말아야 하니까. 그럼 0이 0이, 여기 0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손을 셌습니다. 전 달라요. 같이 똑똑해지자. 다른 방법. 나 해설은 안 봐서 해설이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좀 괜찮은 방법 없어? 진짜 이렇게 해야 돼? 다 부끄럼쟁이가 됐지? 별 생각 없어? 그래.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기준은 1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어서 1일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서 1이 몇 개 쓰였냐로 나눈 거고 1이 몇 개 쓰였냐로 나누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 맨 앞에 1이 오냐. 원래는 이제 나머지를 배열해 놓고 나서 1을 끼워 넣고 싶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끼워 넣으려고 보니 맨 앞에 1이 오느냐 1이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고요. 1의 개수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그거 가지고 그냥 수용도를 만들어도 뭔가 개수가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 조금 귀찮겠지만 자리가 5개니까 또 뭐 하자면 할 수 있지 않겠어? 그죠? 맨 앞자리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맨 앞에 1이 오면 그 다음엔 0이나 2 중에 하나가 올 거고요. 0이 오든 2가 오든 사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0이나 2가 오든가 1이 오든가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분류를 해서 수용도를 그려보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뭔가 숫자가 오버됐어요. 해보자.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경우도 있고 2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요거 먼저 합시다.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면 두 번째 자리에는 1은 못 오기 때문에 0 아니면 2가 올 거거든요. 근데 0이나 2나 어차피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니까 여기에 0 또는 2가 이렇게 올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또다시 0 또는 2가 오든가 아니면 1이 오는 거지. 그럼 네 번째 자리는 얘는 뭐 0 또는 2가 와도 되고요. 여기에 1이 와도 되고요. 얘는 1이 왔으니까 무조건 0 또는 2가 와야겠네요. 아, 이게 좀 난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오는 거면 얘는 0 또는 2가 와야 되고요. 또는 1이 오고요. 이 녀석은 무조건 0 또는 2가 올 거고요. 얘도 0 또는 2가 오고 얘는 1이 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세보면 제일 위에 오는 건 2, 2, 2, 2. 2의 4승 이렇게 세웠고요. 요 녀석은 2, 2, 2, 1이니까 2의 3승. 얘도 2의 3승. 얘도 2의 3승.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의 수고요. 다 더해봅시다. 16. 아, 귀찮네. 24. 16, 4. 그러면 요렇게 44. 죠? 싹 더하시면 44가지 경우입니다. 맞죠? 아니야? 아니 제가 어차피 틀려서 뭐 알 수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나왔냐고 너도. 아니 어디서 틀린 건지 모르겠네. 그렇고요. 맨 앞에서 2로 출발했으면 요때는 여기서 0, 2가 와도 되고요. 아니면 1이 와도 되거든요. 이걸 이제 또 계속 해야 돼서 좀 그런데
요 그림 요대로 뜯어가고 밑에 딱 끼우면 안 될까? 이미 이제 0, 2나 1이 왔으면 그 뒤로는 얘랑 지금 똑같이 생긴 수형들을 여기다 그릴 거잖아요. 한 칸 앞으로 밀린 상태로. 네 번째 줄에 누가 올 거냐면 어쨌든 0, 2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인데 네 번째 줄에 0, 2가 오는 경우가 이거거든요. 지금 얘가 2의 4승이죠. 이렇게 가서 요거는 2의 3승이고요. 얘는 2의 3승인데 여기에서 2를 곱했기 때문에 이제 2의 3승, 2의 제곱, 2의 4승, 2의 3승, 2의 3승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지금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다른 건 뭐냐면 여기는 0이지만 요건 2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위에서 여기서 0이 0이 0인 건 요거 2의 4승, 2의 3승, 2의 3승인데 여기에 와서 0, 2가 되는 건 이거 다 절반씩일 거야. 2의 3승, 2의 제곱, 2의 제곱. (32야) 그러면? 아니야? 요 뒤로 어쨌든 한 칸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힘내자. 일단 노가다 해놓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부분은 0, 2가 왔으면 여기에 0, 2도 와도 되고 1이 와도 돼요. 얘는 무조건 0, 2가 와야 돼요. 그럼 얘하고 얘는 이 뒤로 가는 게 똑같으니까 굳이 따로 해야 되냐 그 얘기야. 어쨌든 계속 해보면 0, 2가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고 얘는 무조건 0, 2가 와야 되고 얘는 또다시 0, 2가 와도 되고 1이 와도 돼요. 그 다음 또다시 얘는 0, 2가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고 얘는 0, 2가 와야 되고 0, 2가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고 0, 2가 이거 뭐 이러냐 0, 2가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고 얘는 0, 2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들을 더해보면 첫 번째 건 하나, 둘, 셋, 넷 얘는 2의 3승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니까 그 다음 건 하나, 둘, 셋 그 다음 건 여기서 하나, 둘, 셋 얘는 2의 제곱계일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2의 3승 2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 또 다 더하면 되더라인데 2의 제곱이 하나, 둘, 3개 있어요. 12 8이 하나, 둘, 셋, 4개 4, 8, 32 16이 여기 하나 있네요. 44 5, 60 60이네요. 더하면 104인데 답이 104야? 다행이네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라고요. 약간 규칙이 파악이 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0, 2하고 여기 0, 2요. 이 뒤로 딸려오는 그림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따라가 보면 0이 1에 0이 1, 0이 0이 1에 0이 1, 0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 3개가 요렇게 3개 하고 요렇게 3개예요. 그래서 딱 2배 한 거잖아. 그죠? 얘 때문에 2배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분류를 해보면 수용들을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되는데 결국 각각의 그 자리에 0, 2 아니면 1이 올 거니까 걔네들을 미리 한번 좀 소팅을 하면 편하지 않겠냐는 거야. 이걸 계속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중간 정산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와서 보면 그래 0, 2인 경우 0, 2가 올 수도 있고 1이 올 수도 있는데 0, 2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4가지고요. 여기서 요 방향으로 가면 2가지 있는 거잖아. 그냥 합치면 6개 있다고요. 얘는 2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 0, 2나 1이 되는 경우는 6개랑 2가지인 거야. 그 뒤로 다시 또 수용들을 그려보면 몇 가지 규칙들이 계속 발견이 되겠죠. 이제 고작 5개니까 그냥 줄줄이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약간 잔머리를 굴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중간에 내가 시도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출발을 해보면 얘거나 얘인데 요 그림은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두 번째 자리고 얘는 세 번째 자리고 요게 다섯 번째 자리에서 요렇게 끝났다는 건 얘는 네 번째 자리에서 끝날 텐데 어쨌든 여기서 여차저차 해서 네 번째 자리에서 지나 힘내 0이거나 1이란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 뒤로 다시 0, 2가 오든가 1이 오든가 얘 뒤로 0, 2가 올 텐데 이 경우의 수를 세보면 이거 몇 가지냐면 2의 4승, 2의 3승, 2의 3승 이거 다 더하면 거죠? 16에 16이면 32니까 요거 16일 거라고요. 절반. 왜 절반이냐면 여기에 오는 0, 2들은 애초에 0, 2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날라온 거고 얘는 0, 2가 아니라 2에서부터 날라오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딱 개수는 절반일 거거든. 그래서 얘는 16가지가 될 거고 여기에 1이 오는 경우는 2의 3승, 2의 제곱이니까 12가지인데 이 역시나 애도 이제 6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0, 2에서부터 파생돼서 온 1들인데 얘는 그냥 2에서부터 온 녀석들이니까 절반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마저 세보면 16개 요거 2배 경우 3가지 48 2가지 12개 그래서 요거 60개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랑 똑같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1을 몇 개 썼느냐를 분류해서 세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이렇게 자릿수별로 올 수 있는 거 수형도를 그려보는 것도 방법은 되고 그리다가 보면 약간 규칙이 발견되니까 잔머리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됐죠? 지쳤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다음은 48번. 이거를 제가 고른 이유는 이거 약간 스타일이 니네 거 같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의 단원첫 같지 않아서 골라본 건데 이거 푸는 건 다 풀었죠. 이 약간 손으로 해야 돼서 약간 귀찮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손으로 푸는 것이 도대체 맞는지가 약간 의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려고 고른 건데 이게 옛날 같았으면 자연수 분할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의 선배들은 그런 걸 배웠고 그래서 그런 풀이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보시면 이런 애들 5개를 더해서 8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이나 2나 3이나 4를 5개 더해가지고 8을 만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 자연수 5개를 더해서 8을 만들어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만약에 4가 와버렸으면 그 다음에 1을 4개를 더해야 겨우 딱 8이 돼요. 그죠? 얘가 오는 경우라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끝났고 어이 뭐 이래 어이 없네 어이 있네 3이 오는 경우면 1 띄어서 얘 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은 3 온 건 이것도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조합이 존재하지 않고요. 제일 큰 숫자로 2가 오는 경우면 2 오고 2 오고 2 오고 1 오고 1 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더 이상 다른 조합은 없다고. 그죠?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구나라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이 5군데의 날짜에 배열하는 방법을 수 찾으세요라는 말이니까 요거는 5C1 요거는 5 곱하기 4 얘는 5C3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로 산수하는 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 8이라는 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이건 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이 문제는 골랐어요. 옛날엔 다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냥 됐고요. 72번 요거는 3결이긴 한데 백설공주라서 골랐어요. 울자반소리고요. 웃어줘서 고맙다. 앞에 보시면 관람차 타는 문제가 하나 또 있긴 있어요. 어른이랑 애랑 막 섞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비슷하게 마차 문제인데 백설공주고요. 왜? 아니 수열에 있는 문제 또 있어. 아, 그 밑에 거 그죠? 점화식에 있는 거죠. 몰랐어. 아니. 그래서 그 문제는 안 골랐어요. 72번 얘기를 하자면 백설공주랑 일곱 난쟁이 서로 같은 마차 세대예요. 서로 같은 마차니까 조 편성만 하시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겠죠. 총 8명이 이제 마차를 탈 텐데 최대한 4명까지 탈 수 있고요. 적어도 1명은 타야 되고요. 백설공주는 혼자서 안 탄대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난쟁이들 먼저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설공주가 탈 수 있는 마차에 태울 거예요. 그러면 7명을 똑같은 마차 3개 나눌 건데 7명은 당연히 다 다른 난쟁이니까 서로 다른 7명의 난쟁이를 3개의 조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최대 인원은 4명까지. 그래서 얘도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7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3덩어리로 나눌 건데 어차피 백설공주 혼자 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난쟁이가 안 탄 마차는 없어요. 그래서 3개의 합으로 나타날 건데 제일 큰 숫자는 4래요. 그래서 4부터 출발해보면 4가 오고 2가 오고 1이 오는 거. 이게 첫 번째 조합이 될 거고 4가 오는 건 이게 다거든요. 그럼 이제 3이 오는 거지. 3이 왔다고 치면 3이 오고 1이 올 수도 있고요. 3이 오면 2가 오고 2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외에 더 이상 다른 숫자의 조합은 없지. 3보다 더 작은 숫자가 오면 2인데 2가 오면 이미 2 하면 6밖에 안 되니까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4인 경우, 3인 경우 하시면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난쟁이들 이렇게 조 편성하는 경우는 조합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첫 번째 오는 건 7명 중에 4명, 그리고 3명 중에 2명. 인원수 다 다르니까 이거 조합으로 그냥 끝나요. 얘는 7명 중에 3명, 남은 4명 중에 3명. 그런데 요거 3명, 요거 3명 인원수 똑같으니까 이 택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그런데 요거 둘은 역시나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겼고요. 난쟁이들 나누는 건 이렇게인데 요 상태에서 이거 그냥 다 더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난쟁이만 나누는 거면 더하면 끝날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백설공주 타셔야죠. 이런 경우냐 이런 경우냐에 따라서 백설공주가 마차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얘는 어때요? 꽉 찼죠? 여기나 여기에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설공주가 타려면 두 군데 중에 공주님은 또 다른 색깔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타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빈자리가 최소한 하나씩은 다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하고 나서 더하기를 하셔야 그래야 전체 경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고요. 분류하기는 뭐 이제 백설공주가 좀 그런 표현이 이상하네. 백설공주의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사실은 분류를 해서 푸는 것도 방법은 될 것 같거든요. 백설공주 일단 안 쳐. 마차 태워. 그리고 나서 난쟁이를 끼워 넣는 거지. 1명 넣을지 2명 넣을지 3명 넣을지.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가지고 마차 2개로 분류하는 거야. 그것도 방법이 되죠. 아니면 저처럼 난쟁이들을 먼저 끼워 넣고 백설공주를 나중에 끼워 넣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죠? 말하고 보니 아까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보다. 백설공주를 먼저 넣어놓고 누가 같이 탈래? 몇 명이냐에 따라서 3개로 분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낫겠다. 아닌가? 비슷해? 네, 뭐 어쨌든. 그죠? 걔도 3가지로 어차피 쪼개긴 해야 되는구나.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고요. 83번 찾았어. 그래서 실패. 앞에 보시면 이별짜리 문제에 좌회전 안 되는 거
이렇게 두 교차로에서 좌회전 안 되는 문제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는 좌회전이 안 되고 하나는 공사 중이래요. 문학적이죠. 공사 중이래요. Q라는 교차로가 일단 좌회전할 수 없는 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요. 공사 중이어서 Q를 지나갈 수 없다는 건 이 Q라는 점은 들어갈 수도 없고 저기서 나올 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로인 이 경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가는 경로인 요 루트도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경로인 얘랑 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세려면 전체 경우에서 Q 지나가는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되지. 아니면 이런 것도 되긴 하겠죠. 결국 요 사각형 안을 못 지나간다는 거니까 우리 그 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저기로 간다고 치면 이제 바리케이트 세우는 거지. 요 점 지나는 거, 요 점 지나는 거, 요 점 지나는 거, 요 점 지나는 거, 요 점 지나는 거. 이렇게 해서 요 5개의 점을 지나는 경우를 찾아서 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X표 친 이 5군데를 가지고 계산하면 편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요거 지나서 이리로 가는 건 얘는 그냥 일자니까 됐고 요거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거 없이 계산할 수 있고요. 요걸 지나는 것도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에다가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특별히 고민할 게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잘라보면 직사각형이고요. 요렇게 또 지나가는 게 직사각형이에요. 마찬가지겠죠? 요 직사각형에다가 요 직사각형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직사각형에다가 일자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로 쪼개면 쪼개는 과정이 약간 귀찮고 결국 더하기를 5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귀찮지만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건 아주 간단하다고요. 심플한 직사각형 2개가 이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것도 방법인데 역시나 숫자 5개를 더한다는 건 약간 귀찮은 일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전체 경우에서 Q 지나가는 걸 빼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Q는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P라는 경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요 P는 생각해보면 들어가는 길이 이거랑 이거 2개고요. 나가는 길은 요거랑 요거 2개인데 그러니까 전체 경우 4가지라고. 들어가는 경로도 2개, 나가는 경로도 2개. 좌회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좌회전이 뭔지는 알죠? 무시한 거 아니야?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왼쪽으로 틀면 안 된다고? 일로 들어가면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거잖아요. 둘 다 돼요. 이리로 들어가는 건 문제 없다고. 요리로 들어가면 이건 직진이고 이건 좌회전이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우 중에 4가지 경우 중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안 돼요. 그 소리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도 전체 경우 중에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빼자 그런 이야기예요.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라는 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좌회전하는 거니까 경우는 이거겠지. A에서 일단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야 되고 와서 이리로 들어가고 이리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B로 가는 거지. 이게 점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인 거죠. 제가 그린다고 이렇게 그렸는데 좀 다시 좀 간편하게 보면 이 얘기하는 거지. 일단 여기서 요 모서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좌회전하고 다시 여기서 저 모서리로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전체 경우에서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빼면 될 거고요. 그럼 얘도 빼야 되고 얘도 빼야 되는데 원래 빼는 거는 혹시 동시에 빠지는 게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지만 뭐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없겠죠. 얘고 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P 빼고 Q 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13개 중에 5개를 고르시면 되고요. 이게 다시 이렇게 생긴 거죠. 원래 13팩, 8팩, 5팩. 그죠? 여기 써놓고 나서 보면 13C5거든요. 13개의 화살표를 배열할 건데 그 중에 위로 가는 화살표가 배열될 자리 5개를 고르는 거니까 13C5 이렇게 생각고요. 여기에서 P에서 좌회전하는 거,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건 4개,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생겼고요. 점 Q로 지나가는 건 요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거,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요 산수하시면 답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요 점에서 좌회전 못하는 거지만 이 점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라는 건 들어가서 이리로 가는 거니까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나가는 거다 라는 거고요. 자의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경로 문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P 점에서는 회전을 못해. 무조건 직진만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두 개를 다 생각하는 거지. 여기로 왔으면 직진해서 이리로 빠지는 거고요. 여기로 왔으면 이리로 와서 직진해서 빠지는 저리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점 P를 만약에 지나간다면 요렇게 가든가 요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P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그 두 가지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는 것도 방법은 되겠죠. 그죠? 이거 끝났네? 혹시 풀다가 별 2개짜리 풀다가 앞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질문해야 될 거? 48번? 이거 조금 푼게 맞는지 모르겠어. 답은 아다리 맞는지 모르겠어. 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 네가 푼 게? 어떻게 풀었는데요? 빈칸 하나 A, B, C, D, E로 두고 다 더하면 8 이렇게 해서 나는 막 자연수니까 A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 해서 A 프라임, B 프라임 다 더하면 3 두고 풀었는데 없나요? 아, 그래도 되긴 하겠다. 응? 뭐라고? 지경이 말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걸 그냥 A, B, C, D, E라고 보고 이 5개를 더해서 8이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건데 어쨌든 요 A, B, C, D, E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자연수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가 8이다 인데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는 이게 너무 큰 숫자가 돼서 4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 아무리 커봤자 4, 1, 1, 1, 1, 1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A, B, C, D가 자연수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8에서 1씩 떼가지고 얘네들 다 주면 5, H3 이렇게 푸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선택할 거니까 35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요. 그죠? 좀 더 괜찮은데? 다 같이 똑똑해집시다. 5H3 할 때 3? 8인데 얘네들이 다 자연수기 때문에 1씩 미리 다 주면 이제 3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애들이 3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면 되기 때문에 5H3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보통 중복조합은 0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해를 찾을 땐 미리 1씩 다 주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해설에서는 A' 더하기 1, B' 더하기 1 그래서 A'으로 싹 바꿔가지고 풀지만 그냥 의미상 보면 그냥 1씩 미리 줬다고 보는 거지. 또 푼 것 중에 22번. 저거 아까 그 침대에서 1이랑 0이랑 0만 넣는 거 보면 말로 설명하기는 있는데 어차피 이거 뒤에 똑같을 거니까 그냥 내리고 얘는 이거 지우고 똑같이 갈 거니까 그냥 얘만 계산해서 닫아. 어차피 요 뒤에는 똑같고 요 1만 따로 또 계산한다고? 어차피 그거 오케이. 지우기 전에 말하지. 다 지웠잖아.
그거 좀 이따 다시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요. 잠깐만, 22번? 수능 세대세요? 저요? 네. 뭔 소리야? 날 몇 살로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수능 세대 아니면 몇 살이면 되지? 아빠 수능이 엄마 수능 세대. 아이고. 저 수능 봤어요. 앞에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그때 한번 이거 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어? 라떼는 잠깐만, 이게 수능 만점자 66명 풍년 1호세 고수능이 저의 수능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물론 그 66명 중에 저는 없어요. 나 수능 잘 봤어 그래도. 옛날 얘기고요. 22번. 뭐라고? 엄마.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1, 2, 3 숫자 3개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자리수, 그 다음 두 자리수, 그 다음 세 자리수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 보니 1, 2, 3, 11, 12, 13, 21, 22, 23, 31, 32, 33 등등등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200번째 항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자릿수별로 점점 늘어날 거니까 한 자리 숫자인 거 인건 그냥 3개 이러고 끝날 거고요. 두 자리 수인 건 처음에도 1, 2, 3, 그 다음에도 1, 2, 3 올 수 있으니까 3의 제곱계 올 수 있고요. 근데 수능 건 왜 물어봤어? 옛날 문제라서. 이렇게 생겼고요. 5자리 수인 건 이제 3의 5승계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제 200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앞에서부터 좀 세보면 이건 3개, 요건 9개야.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12개 되겠죠? 요건 27개니까 27 더하시면 39개고요. 요건 81이니까 요거까지 더하시면 120이고요. 요거는 2, 4, 3이니까 이거 더하시면 363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200번째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안 되겠지. 4자리 수는 120개고 이제 5자리 수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5자리 수의 첫 번째 수는 11111인데 그건 전체에서 121번째 숫자예요. 그죠? 그럼 자, 5자리 수라는 건 알았고 그럼 5자리 수 중에 맨 앞에 1이 오는 건 총 몇 개 있을 거냐면 3333 해서 총 81개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맨 앞에 1이 오는 제일 마지막 숫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번째 숫자야. 다시 말해서 13333이란 녀석은 201번째 숫자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앞에 있는 거니까 1, 3, 3, 3,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또요. 또 안 된 거. 이상 47번. 이게 뭐야? 1별인데? 1별 이렇게 무서운 문제가 있었어? 잠깐만요. 그 문제 따야 되니까.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럼 국어 문제야?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시청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전반전 1대0으로 이기고 난 후 중간 휴식 시간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하다. 요즘 같은 시절에 정전이라니. 후반전 경기를 시청할 수 없었는데
친구들로부터 후반전 경기까지 마친 결과가 5대3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순서는 알 수 없대요. 중요한가? 그래서 골을 넣는 경우를 찾으세요. 그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결국 골 넣는 순서를 따지라는 거잖아. 1대0으로 내가 먼저 한 골 넣었고 그 다음에 총 7골이 더 터져야 되네요. 그럼 내가 몇 번째 넣었는지 알면 돼. 어이, 우리 사커께서 하시면 되겠는데. 안 하지 요즘? 할 수가 있나? 나갈 수가 없는데, 그지? 7골만 더 터지면 되는 건데 그 7골 중에 이제 내가 4골 넣을 거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네. 상대방이 3골 더 넣을 거잖아요. 그럼 순서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갈 7골 자리 중에 내가 몇 골, 내가 어디다 넣을래? 그럼 4개만 고르면 되죠. 7시4 그럼 끝나잖아. 응? 응? 왜? 아니, 총 8골이 터졌는데 내가 이미 처음에 전반전에 한 골 넣었거든. 그죠? 그럼 이제 총 7개가 더 터져야 되는데 그럼 7골이 나인지 너인지만 정하면 된다고. 여기다 나를 4군데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대로 그냥 이거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순서만 나를 어디다 쓰고 너를 어디다 쓰고 그 순서만 정해지면 요 표는 그냥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니까. 52번. 이거 되게 이것도 유명한 문제인데 약오르는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면 안 까먹을 문제인데 A에서 B로 갈 건데 동글동글하게 생겼다는 것이 문제야. 근데 어쨌든 최단 거리로 갈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왠지 오르락 내리락 해서 B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심지어 생각을 해보면 요 지점을 가도 돼요. 이거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갈 건데 왠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요 점을 지나가도 상관없다고. 이 밑에 있는 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약간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런데 이 동글동글하미를 다 쭉쭉 필 거예요. 고무줄처럼 당겨가지고. 그러면 좀 크게 볼까요?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지만 이걸 일자로 생긴 녀석이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어차피 경로를 따라가는 거니까 휘어있으나 일자이나 상관없잖아요. 나머지 이 동글동글동글한 애들도 다 일자로 이어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림은 동글동글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격자무늬의 경로를 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에서부터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이 그림을 약간 45도 딱 돌려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 돌려서 봐요, 이렇게. 그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거잖아요. 여긴 가면 안 되겠죠? 이건 돌아가는 거잖아. 여기로는 가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리로도 가면 안 되죠? 경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꽉 채워진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되지. 그죠? 이렇게. 이렇게 꽉 채워진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저리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으로 지나가는 걸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보통 이런 거 하면 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중간에 바리케이트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가는 거라고 보면 이제 이 점이랑
요점 이 두 개에다가 바리케이트 세워놓고 돈을 거두면 되지. 그죠? 그럼 통행료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점 지나가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이랑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 요리로 가는 경우는 그냥 1, 2, 3, 4 네 가지고요. 여기서 요리로 가는 건 이 니은자 모양이라서 찌그러져 있는데 요거는 하나 생각하면 되지 뭐. 그죠? 4C2에서 1 빼면 되죠. 5가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 곱하기 5. 그래서 20가지가 되죠. 요점 지나서 이리로 가는 게 20가지인데 그럼 요점 지나서 가는 경우는 다를 리가 있나? 똑같이 생겼잖아요. 또 20가지 되겠지. 그래서 총 40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에서 이거 위아래 빼려는 뭐 이거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글쎄. 아니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 게 세 점이니까 요점 지나는 거, 요점 지나는 거, 요점 지나는 거 하나씩 다 빼고요. 요거 2점 지나는 거, 요거 2점 지나는 거, 요거 2점 지나는 거 다시 더하고요. 3점 다 지나는 거 하나 빼면 되죠. 그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왜? 금방 하면 되지. 계산해? 뭐, 왜? 하지마? 해봐. 뭐 어때? 1, 2, 3, 1, 2, 3, 4, 5니까 3개, 5개여서 전체 경우는 8C3이에요. 8팩, 3팩, 5팩. 그 중에 이제 위에 거 뺄 건데, 요거 지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고요. 여기서 요리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어요. 4개 뺄 거예요. 잠깐만요. 밑에 더하기로 하자. 4가지 경우 있고요. 요점을 지나는 경우는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요점 지나가는 경우는 여기서 요리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네.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게 요점 지나는 거, 요점 지나는 거, 요점 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체에서 빼야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요거 2개를 동시에 지나가거나 요거 2개를 동시에 지나가거나 요거 2개를 동시에 지나가는 경우를 여러 번 세고 있으니까 그 경우들을 하나씩 뺄 거라고요. 요거 2개를 지나가는 경우라는 건 여기서 이리로 오는 거, 여기서 이리로 가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하나네요. 하나. 요렇게 2개를 지나가는 경우도 하나겠죠. 저기서 여기로 오고 여기서 이리로 가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요거 2개를 지나가는 건 여기서 이리로 와요. 하나. 여기서 이리로 가요. 2개. 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 또 하나. 2개죠. 얘네들을 각각 여기서 빼야죠. 여기서 뺀다는 거 이제 도로 더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 다시 요거 3점을 지나가는 거면 여기서 이리로, 여기서 이리로, 여기서 이리로, 여기서 이리로 하나. 그거는 도로 빼는 거지. 이거 전체를 2번 해야죠. 밑에도 있으니까. 답이 나올려나 모르겠다. 계산해보면 이거는 87, 56에서 11 뭐야? 뭐라고? 마이너스 8이래요. 마이너스 8 2배 하면 아이씨 됐다. 그죠? 이렇게 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요. 점이 3개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네요. 그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듯이. 근데 이게 점의 개수가 4개, 5개 되면 이렇게는 못 풀겠다. 그죠? 또 다 됐나요, 그럼? 푼 거 중엔? 그러면